제가 지금 오늘 지금 농담도 잘 안 하고 지금 봐봐. 할 게 워낙 많아가지고 달려갈 길이 많다니까. 하루 4시간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시까지 해야 됩니다. 자, 후보지와 이행지인데요. 자, 후보지와 이행지는 옆에 여러분들이 그 책 제목 후보지 이행지 옆에 보시면 번호가 적힌 거 보셔도 알겠지만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네, 2시까지 합니다. 네, 2시까지 이제 그만 논란 끝. 2시까지. 네. 자, 후보지와 이행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토지를 우리 학자들이 용도에 따라서 토지를 나눠본 거예요. 토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까? 토지는 가장 큰 용도 중에 첫 번째 용도가 건축 용도로 사용이 돼요. 그걸 택지라 불러요. 우리가 건축하는 토지를 택지라 그랬죠. 그리고 토지는 농사 용도로 쓰더라. 농지. 그리고 나무를 심는 용도로 쓰더라. 임지. 그 토지는 용도에 의해서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3개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하나하나를 용도지역이라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용도지역이라는 게 우리 공법 시간에 배우는 용도지역하고는 좀 달라요. 이 용도지역들은 이건 학자들이 나눠놓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택지, 농지, 임지, 토지를 용도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택지는 다시 주거용 택지, 상업용 택지, 공업용 택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앞에 택지 했잖아요. 아까 제가 주상공이라 그랬죠. 택지. 그다음 농지는 전, 밭농사, 답, 논농사, 과일농사, 과수원. 농지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전, 답, 과수원. 임지입니다. 임지는 신탄님, 땔감용 나무를 심는 신탄님, 건축 자재용 나무를 심는 용재림, 그 외에도 경재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건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 2개 정도는 좀 기억해 주세요. 택지는 뭐라고요? 주상공, 농지는 전, 답, 과수원. 그래서 이게 하나의 용도지역이고 용도지역이고 용도지역이에요. 여러분 좀 있으면 공법 시간, 공법을 공부할 텐데 공법 시간에 가면 용도지역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법 시간에 배우는 용도지역은 택지, 농지, 임지 저런 얘기 안 해. 공법생님은. 응? 우리 개론은 법이다, 이론이다. 이론, 이건 학자들이 나눈 거야. 학자들이 토지를 용도에 따라 나눌 때 택지, 농지, 임지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2차 과목인 공법 시간에 배우는 용도지역은 뭐냐? 그럼 우리나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용도지역이에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우리나라 법에 나오는 용도지역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개론 시간에 용도지역 그거 아니던데 이렇게 할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개론 시간에 배운 이 용도지역하고 공법 시간의 용도지역은 다릅니다. 다르다. 그 토지는 용도에 따라 택지, 농지, 임지로 나눌 수 있는데 택지는 이렇게, 농지는 이렇게, 임지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토지는 용도의 전환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용도의 전환이 가능해요. 그 말은 지금 농지지만 택지로 용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농지인데 택지로 용도가 전환 중에 있어. 용도가 전환 중에 있다고. 지금 농지인데 택지로 용도가 바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토지를 후보지라고 그래요. 임지인데 택지로 지금 용도 전환 중에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뭐라고 부른다? 후보지. 임지인데 농지로 전환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후보지라고 불러요. 자, 그럼 후보지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부른다? 후보지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교재 볼게요. 43페이지. 43페이지.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에 후보지라고 있어요. 보이세요? 자, 줄치겠습니다. 어디를 줄치느냐?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 여기까지 줄치세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 줄쳤어요? 또 볼게요. 지금 주거용 택지야. 주거용 택지인데 상업용 택지로 전환 중에 있어. 전환 중에 있다고. 상업용 택지인데 지금 공업용 택지로 전환 중에 있어요. 반대도 괜찮아. 요 안에서 이렇게 전환 중이 되고 있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전이 답, 답이 과수원. 이런 식으로 전환 중에 있어요. 이런 토지를 뭐라 그러냐면 이행지라고 불러요. 이행지. 이행지. 그럼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행지. 둘째 줄.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 줄칩니다. 줄쳤어요? 자, 후보지 다시 볼게요.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고 그랬죠. 이행지는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그랬죠. 어떤 글자가 차이 나요? 내에서냐 상호 간이냐 이게 차이 나네. 택지, 농지, 임지는 똑같잖아 지금. 그럼 어떤 걸 우리 특히 신경 써야 될까? 상호 간에 동그라미 별표 후보지야. 후보 상호 간에 비방하면 안 돼. 후보 상호 간에. 상호 간에 그럼 후보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에서 그럼 뭐라고요? 이행지. 일단 그걸 딱 기억해놔. 우리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있잖아요. 자, 후보지를 보세요. 자, 후보지는 자, 택지, 농지, 임지 이거는 큰 분류죠. 큰 분류잖아요. 그런데 택지라는 안에 다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건 작은 분류죠. 맞아요? 그러면 큰 분류 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가 뭐예요? 후보지. 작은 분류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토지가 뭐예요? 그렇게도 물어볼 수는 있어요. 출제자들이. 왜냐하면 우리 개론은 이론이다 보니까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 법은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 법에 나온 거 가지고 딱 질문을 때려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말을 만들 수가 없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법 과목을 마음대로 문제를 내다 보면 문제 오류가 많이 발생해. 그래서 우리가 법 과목에서 오류가 나오는 이유들은 출제자 자기 마음대로 쓰다 보니 오류가 나와. 법대로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잘 안 내. 법 과목은. 여기 보면 법 과목이 더 쉬워. 법 과목은 딱 나오는 단어들만 잘 기억해놔도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론은 표현 방법이 너무 달라. 표현 방법.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가. 예를 들어서 후보지를 얘기할 때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 그럼 후보지라고 그랬잖아요. 대분류 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 그래도 후보지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많다 보니까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기출에 나오는 표현을 먼저 알아놔야 돼요. 아까 부지 보세요. 부지를 설명할 때 건축이 가능한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그래도 뭐예요? 부지. 가장 포괄적인 용어 그래도 부지.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 그래도 부지. 이게 너무 외울 게 많은 거야. 이게 환장하겠어. 이게. 자, 그럴 땐 방법이 뭐냐? 기출에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지문을 외워두면 돼요. 일단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뭐라 그런다고요? 후보. 이걸 딱 기억해놔야 돼 먼저. 이게 일단 1순위야. 그럼 만약에 대분류 간 전환되고 있는 토지 그래도 후보지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은 지금 안 해요. 너무 얘기를 많이 해드리면
이러면 헷갈리니까 일단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그러면 후보지.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그럼 뭐라고요? 이행지. 그래서 출제자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시험까지 시험에 많이 나왔던 그 지문 위주로 다 냅니다. 그 지문 위주로. 이것저것 막 안 내요. 혼란이 오기 때문에. 소분류간 그럼 뭐가 되겠어요? 소분류간 전환되고 있는 그럼 뭐예요? 이행지예요? 참고로 그 정도는 아시고요. 자,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 그리고 후보지 다시 보세요.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에 아까 저 동그라미 별표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뒤에 있는도 동그라미 하세요. 있는. 그럼 있는이라는 거는 전환이 끝났다는 거야? 지금 전환 중에 있다는 거야? 전환 중에 있어야 돼. 전환이 되어버린 건 후보지라 말씀은 안 돼. 만약에 지금 농지인데 택지로 전환 중에 있잖아요? 그럼 이건 택지 후보지, 택지 가망지, 택지 예정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근데 농지인데 택지로 전환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럼 후보지라 말씀은 안 되지. 그때 그냥 택지야. 그래서 전환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이것도 같이 주의해서 본다. 그럼 만약에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상호 간에 전환된 토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야. 전환되고 있는 그런 거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그다음 네, 필지와 핵지입니다. 자, 필지는 토지를 우리가 등록할 때 단위가 돼요. 토지의 등록 단위입니다. 만약에 어떤 지역을 우리가 택지 조성을 해가지고 농지를 또는 임야를 택지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면 새로 지번을 부여를 해주잖아요. 토지를 새로 등록한단 말입니다. 이때 등록 단위가 되는 게 필지예요. 토지의 등록 단위가 필지다.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지번이 부여돼. 지번 부여 단위이기도 해요. 그래서 필지에서는 등록, 지번 이 세 글자를 기억해 두세요. 토지의 등록 단위예요. 지번 부여 단위예요. 면적 단위 그러면 안 돼. 등록 단위야.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필지, 기억에 지번 동그라미, 등록 보이시죠? 등록돼 있잖아요.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그 밑에 니은 디귿 안 봐도 돼. 그리고 디귿에 보니까 맨 밑에 매매 교환 보이세요? 네, 그런 거 하나 동그라미 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매매와 교환을 할 때는 필지 단위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를 매매할 때는 이게 한 필지야. 이 한 필지가 있을 때 이 필지 단위로 매매가 돼야지. 이 부분만 매매할게요.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매매를 할 때는 필지 전체를 가지고 매매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만 매매하고 싶으면 분필해서 해야 되겠죠. 두 필지로 나눠서 매매해야 된다. 어찌됐든 필지, 등록, 지번, 매매, 교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획지입니다. 획지는 자, 우리 교재 보시면요. 획지에 획지란 기억에 획지란 토지 이용 사항이 동일 유사해 줄치해야 돼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말한다. 여기까지 줄치세요. 거기서 가격 수준이 파란색으로 돼 있죠. 네, 그게 별표예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이 말 나오면 획지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이 말 나오면 획지입니다. 그럼 글자들을 잘 알아놔야 돼. 가격 수준이 비슷한. 그럼 오른쪽에 기출 한번 봐보세요. 참고 어떤 형태로 나온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출. 첫 번째 기출 한번. 필지는 돼 있죠. 보이세요? 그럼 필지를 동그라미 딱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 중에 필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등기 등록 지번. 맞아? 그럼 그 밑에 읽으려고 그러면 안 돼. 등기 등록이라는 말이 있는지 봐야 돼, 빨리. 있어요? 등록이란 말이 있어? 그럼 이 지문 O야. O라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 이런 거 몰라도 돼. 등록이란 말이 있으니까 O. 오케이? 네. 근데 등록이 아니고 뭐 면적 단위. X. 면적 단위 그러면 안 된다고. 등록 단위. 자, 그 다음 기출 또 밑에 거 한번 볼게. 획지 나왔죠? 획지 나오면 우리 무슨 글자 기억하고 오라고 그랬어, 내가? 가격수준 비슷. 그럼 그 밑에 가격수준 비슷이 있는지 봐야 돼. 있어요? 오.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근데 가격수준 비슷이란 말이 있는데 필지돼 있잖아. 그럼 X야. 등기 등록이라는 말이 돼 있는데 후보지 돼 있잖아. X야. 그렇게 답을 찾는 거다. 다 읽는 거 아니야. 읽는 거 아니야. 읽으면 안 돼. 왜냐면 우리 개론은 이론이다 보니까 학자들이 말을 막 다르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들이 말을 다르게 쓰더라도 필지를 얘기할 때 등기 등록이라는 말을 뺄 수가 없어. 등기 등록이라는 말을 빼고는 필지를 설명할 방법이 굉장히 힘들어요. 엄청나게 많이 써야 돼. 안 된단 말이야. 획지를 설명할 때도 가격 수준이 비슷이라는 말을 빼고는 획지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힘들다고. 굳이 그 말을 뺄 이유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냥 그 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그 글자를 기억해야 돼. 그럼 획지 나왔는데 가격 수준 비슷 그럼 맞는데 가격 수준 비슷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뭐 택지라는 말이 있든지 뭐 후보지가 있든지 이행지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거 안 어울리는 거야. 안 어울린다 이 말이에요. X예요.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찾는 거다. 자, 획지 봤어요. 그 밑에 보면 니은에 획지는 맨 밑에 니은에 하나 둘 셋째 줄에 보니까 획지는 이용, 개발, 평가 이런 말 보이세요? 그냥 가볍게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원래 줄 안 쳐도 돼. 원래는 혹시나 하는 거야. 획지는 뭘 기억해라고? 가격 수준 비슷. 가격 수준 비슷.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44페이지. 네. 대지와 맹지입니다. 자, 거기 대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까 여기 대지 지워버렸네. 아까 그 대지라는 게 또 앞에도 있었죠? 아까 대지는 뭐였죠? 건축할 수 있는 토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대지는 다른 대지예요. 한자가 틀려, 한자가. 이 대자가 틀리거든요. 우리 시험 한자 내요, 안 내요? 안 내지? 그러면 만약에 시험에 대지 이렇게 냈는데 이 대지인지 모르죠? 그지? 내기가 힘들어. 내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안 봐도 돼. 그럼 우리는 뭘 본다? 맹지만. 아시겠죠? 만약 시험에 대지가 나오잖아. 그게 답 아니야. 자, 맹지 볼게요. 자, 맹지는 여러분 잘 알아요. 남의 토지에 둘러싸여가지고 도로하고 맞닿으면이 없는 토지를 뭐라 그런다? 맹지라 그래요. 자, 그리고 교재 보시면 2번에 맹지 보세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 이렇게 돼 있죠? 맹지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다른 사람 땅에 둘러싸여가지고 도로하고 맞닿으면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맹지는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거기다 집을 지으면 짐을 들고 들어온다든지 할 때 남의 땅 밟고 들어와야 돼. 그래서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맹지 뜻 아셔야 됩니다. 맹지도 시험에 잘 냅니다. 자, 그 다음 7번에 낮인데요. 자, 낮이와 근부지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자, 낮이 한번 볼게요. 낮이. 자, 1번에 낮이란 줄 치세요. 낮이란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줄 치고 그 밑에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줄 치세요. 그리고 사법 동그라미.
자, 낮이는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건축물이라든지 계량물, 즉 정착물이 있으면 안 돼. 나무도 있으면 안 돼. 정착물이 없어야 돼. 그리고 사법상 사용 수익에 제한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개인의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국가의 방해는 있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주의할 게 뭐냐? 낮이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고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사용 수익에 제한이 없다 그래야지. 공사법상 그러면 안 돼. 공사법상 그러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요, 공법상 제한 다 받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요, 국가의 제한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없어요. 아시겠죠?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없어. 그러니까 만약 시험 지문에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 그런 건 X인 거야. 그런 토지가 없다고. 그럼 낮이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고 사법상 사용수익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입니다. 공사법상 그러면 안 돼요. 시험에 나온 적 있다고? 주의해서 봐야 돼. 자, 그 다음. 그럼 건부지는 뭐냐? 건부지는 건축물이 있어.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를 건부지라 그래.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를 건부지라 그래요. 지상에 건축물이 없고 사용수익에 제한이 없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낮이.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뭐라 그런다고요? 건부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부지 보세요.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요. 들어서 있어요. 뜻은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낮이와 건부지에서 낮이의 뜻은 알아야 됩니다. 뜻, 이거 주의, 여기 주의. 그리고 뭘 알아야 되느냐? 건부감가의 뜻을 알아야 돼. 건부감가를 알아야 돼. 건부감가. 자, 우리 교재 보면 45페이지에 보충에 건부감가와 건부정가 돼 있죠? 1번에 건부감가 돼 있네요. 건부감가 네모 하세요. 건부감가 네모. 건부감가가 뭐냐? 건부감가란 건부지의 가치가 낮이의 가치보다 작은 거예요. 줄 치세요. 낮이의 평가액, 건부지의 평가액, 보이시죠? 건부지의 평가액이 더 작아. 건부지가 더 평가액이 작아. 건물이 있는 게 오히려 안 좋다는 얘기야. 낮이의 평가액, 건부지의 평가액 줄 쳤어요.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놔. 건물이 있는 게 오히려 안 좋아. 건물이 방해가 돼. 건물이 있으면 더 안 좋아, 땅값이. 그 뜻이에요. 왜 그럴까? 건물이 방해가 된다니까. 건물이 방해가 돼. 그 밑에 보세요. 건부감가란 줄 치겠습니다. 건물 등이 부지의 체유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건물 등이 부지의 체유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줄 치세요. 5까지. 저해 동그라미. 그러니까 건물이 방해가 된다고요. 자, 토지 위에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 있는 거야. 3층짜리. 여기는 20층짜리 지을 수 있거든. 20층을 지을 수 있는 건물이 3층짜리가 딱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움이 돼? 방해가 돼? 방해가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철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철거 비용만큼 싸. 건부지가. 낮이가 비싸다? 건부지가 비싸다? 낮이가 비싸. 건부지가 싸요? 그걸 뭐라 부른다고? 건부감가. 건물이 도움이 된다? 방해가 된다? 방해가 돼. 방해가 돼. 건물이 방해가 돼. 그 체유 이용을 저해. 됐죠?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보세요. 건부증가죠? 건부증가. 그럼 건부증가는 뜻이 뭘까? 건부지 가치가 더 커. 건부지 가치가 더 커. 그럼 건부지 가치가 크다는 거는 건물이 도움이 된다는 거야? 방해된다는 거야? 도움이 되는 거야, 이거는. 건물 있길 잘했다, 이 얘기야.
건물이 있길 잘했구나. 그럼 어떤 경우일까? 자, 이제 그때는 케이스를 봐야 돼요. 그 밑에 2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 앞으로 이 지역에는 건물을 더 이상 높게 못 지어. 여기 빈 땅이 있어. 낮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 지역에는 건물을 5층 이상 못 지어요. 근데 이미 나 10층 지어놨어, 이 건물은. 그럼 이게 더 비싸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건축법이 완화되는 거야, 강화되는 경우예요. 강화될 때.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강화 동그라미 해야 돼. 강화. 완화 그러면 안 돼. 강화. 그 다음 개발 제한 구역. 앞으로 개발 못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든지. 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된대. 그럼 재개발 된다고 그러면 보상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땅하고 뭐라도 있는 땅하고 보상금이 어디가 더 큽니까? 그래, 지금 여기 재개발 난리잖아요, 이 동네 지금. 구강성 걱정이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 재개발 구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정 동그라미. 해제 그러면 안 돼.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때, 그리고 토지 수용 시 뭐 할 때? 보상할 때. 보상할 때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토지보다는 위에 뭐가 있는 게 좋죠? 자, 그러면요. 건부 감가가 일반적입니까? 건부 증가가 일반적인 겁니까? 건부 감가가 일반적이지. 그렇죠? 건부 증가는 특수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거야. 어떨 때? 건축법이 강화될 때. 개발 제한 구역이나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될 때. 토지 수용할 때 보상받을 때. 이때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뭘 기억해야 된다. 자, 정리한다 이제. 자, 낮이 또 달아야 돼. 낮이 지상에 건축물 없어. 사법상 사용수익 제한 없는 게 낮이야. 건부지는 건축물 있는 게 건부지라 그랬죠. 자, 그럼 낮이가 일반적으로 비싸다, 건부지가 비싸다. 낮이가 비싸고 건부지가 싸. 그걸 뭐라 불러? 건부 감가. 건물이 도움이 된다, 방해가 된다. 방해가 돼. 방해가 돼. 그게 건부 감가야. 건물이 방해가 되는 게 건부 감가예요. 그럼 건부 증가는 건부지 가치가 높은 거죠. 예외적이라 그랬어요. 어떨 때? 건축법 강화. 개발 제한 구역이나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때, 그리고 보상받을 때. 됐어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자, 공지, 공한지, 휴한지, 유유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부터 한번 볼까요? 자, 그 양가로 9번입니다. 45페이지. 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자, 이게 대지가 있어요. 여기 건물을 지을 거예요. 건축물을 지을 때 바닥에 꽉 차게 짓지 못해요. 이게 건물 바닥 면적인데. 여기 비워놔야 되잖아요. 이게 공지입니다. 왜 비워놨느냐? 건축법상 제한으로. 건축법상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하고 비워둔 토지를 뭐라고 부른다? 공지라 불러요. 그럼 공지는 사법상 제한으로 비워둔 거예요. 공법상 제한으로 비워둔 거예요. 건축법은 공법이거든. 그러니까 공법상 제한으로, 국가의 제한으로 인해서 비워둔 토지란 말이에요. 공지라 부릅니다. 자, 그리고 교재 보세요. 건폐율, 용적률 등의 공적 제한으로, 공적 제한 줄 딱 치고, 이 건축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하지 않고 비워둔 토지, 사법상 제한 그러면 안 돼요. 사법상 제한으로 비워둔 토지 그러면 안 돼. 자, 그 다음 공한지네. 자, 공한지는 도시에 있는 토지인데, 도심에 있는 토지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놀리고 있단 말이야. 놀리고 있어. 근데 놀리는 이유를 봤더니 투기 목적이야. 집가 상승을 기대하고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한 토지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 되는 말은 지가 상승, 투기 목적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공안시 교재 보세요. 도시 토지에서 지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지가 상승, 투기 목적, 장기간 방치한 토지죠.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삼산에 갔더니 도심에 있는 도시 토지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비워놨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이유를 봤더니 투기 목적, 땅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위에 건축물을 지어버리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두고 있단 말이야.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공안지라 그럽니다. 그럼 거기 뭐 참고로 도시 계획 중 일시적으로 남겨둔 토지는 공안지가 아닐까? 아니지, 이거는. 그건 아니지. 자, 그 다음 휴안지입니다. 휴안지는 앞에 휴자 한번 보세요. 휴자. 이게 뭘까요? 쉬고 있다는 거예요. 쉬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뭐 했을까? 이랬겠지. 어저께는 이랬겠지. 정상적인 거야, 비정상적인 거야? 쉬는 거는 정상적이죠.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 토지예요. 어제니까 열심히 일했다니까 얘. 오늘은 쉬고 있다고. 그 휴안지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 토지야. 쉬고 있는. 거기 보니까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보이시죠? 그 앞에 보니까 지력 회복 이런 말 보이세요? 줄 치시고요. 지력 회복 이런 말이 나온다든지 정상적으로 쉰다 이런 말 나오면 휴안지야. 지력 회복이 뭐죠? 땅의 힘을 회복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쉬고 있다 이 말이야. 회복하기 위해서. 자, 얘 볼게요. 유유지예요. 유유. 얘는 논다는 거야 지금. 논다. 놀리는 토지야. 유유지는 놀리는 토지. 그냥 놀고 있어 쟤는. 그냥 노는 애야.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에요. 그래서 12번 유유지. 바람직하지 않게 비정상적으로 놀리고 있는 토지를 유유지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비어있어 지금. 토지가 비어있는 거야. 근데 비어있는 이유가 달라. 얘는 왜 비워놨대? 건축법상 제한. 건축법상 제한 때문에 비워둔 거야. 내가 짓고 싶어도. 얘는 왜 비워놨대? 투기 목적으로 가격 상승을 노리고. 얘는 왜 비워놨대 지금? 쉬고 있어. 얘는 왜 비워놨대? 그냥 이유 없어. 놀고 있어. 아시겠어요? 공적 제한으로 비워놨다. 공지. 지가 상승을 위해서 비워놨다. 공안지. 정상적으로 쉬고 있다. 휴안지. 그냥 놀린다. 유효지.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를 같이 묶어가지고 정리해 두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 6번. 자, 법지와 빈지인데요. 이 법지는 법적 소유권 그랑이 좋겠네요.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사용 실익이 없는 토지예요. 그 토지의 주인은 있는데 별로 쓸모가 없다면 뭐로 쓸지가 쓸데없는 토지야. 예를 들면 자, 여기 이제 집이 있고요. 여기 이제 집이 있어. 근데 요 토지예요. 경사면 토지. 이 경사면 이 토지는 이 사람이 주인이에요. 이 사람이 소유자야. 하지만 이 토지는 크게 사용할 게 없어.
사용 실익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토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지라 그래요.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사용 실익이 없는 토지. 경사면 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법지.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나 경제적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 보통 경사면 토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 그림 보니까 위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빈지인데요. 빈지는 이거하고 반대야. 법적 소유권은 없어.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아. 주인이 없어요. 그런데 경제적 실익, 사용 실익이 있단 말이야. 빈지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게 해변가 토지입니다. 백사장 같은 경우. 그래서 빈지,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경제적 활용 실익이 있는 토지 줄 치시면 되겠네요. 그 밑에 내용들은 뭐 굳이 구체적인 것들은 나중에 한번 볼까? 뭐 이렇게 우리 사실 많이 이렇게 많은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 이게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바닷가. 여기 바닷가 해안선인데요. 이 간조가 뭐죠? 물이 다 빠져나갔을 때죠. 썰물. 만조가 뭐예요? 밀물. 그럼 우리 이걸 보통 뭐라 불러, 이거? 갯벌. 갯벌. 간석지. 그렇죠? 여기가 빈지가 아니에요. 빈지는 토지 등록 기준점부터 만조시까지. 여기가 뭐가 된다? 여기가 빈지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등록 기준점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땅 주인은 없지만 사용 실익이 있는 토지다 이 말입니다. 보통 백사장 같은 경우가 좀 해당될 수 있어요. 빈지 아시겠죠? 굳이 여기까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 밑에 그림이 그런 뜻이야. 그림이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한계지인데요. 찾았어요? 14번 줄만 칠게요. 택지 이용의 채원방권. 택지 이용의 채원방권. 보통 우리가 한계지라는 거는 보통 이 한계지라는 게 하나의 경계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게. 자, 예를 들어서요. 이게 도심이고, 이게 외곽이야. 이리로 갈수록 외곽이야, 외곽. 자, 그러면은 도심 가까이 보통 우리가 상업으로 보통 이용하거든. 나중에 이제 다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용, 그 다음에 공업, 이런 식으로 토지가 이용이 되고, 이 외곽으로는 주로 이제 농사를 짓죠. 그럼 이 상업, 주거, 공업 이렇게 이용되는 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택지. 택지죠.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택지로 이용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벗어나면요. 농지로 이용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택지 이용의 경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한계지라고 불러요. 택지로 이용되는 가장 먼 범위. 이걸 뭐라고 부른다? 한계지. 그럼 경계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계지, 택지 이용의 채원방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택지 이용의 채원방권. 택지로 이용되는 가장 먼 경계 지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5번 선하지.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 토지예요. 고압선 아래 토지. 고압선 아래에 있다. 선하지. 자, 16번 보겠습니다. 포락지인데요. 포락지 최근에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자, 포락지. 포락지는 공유 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줄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줄치고요.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줄치세요. 줄치고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논이나 밭 줄치고요. 집안이 절토 줄치고요. 하천으로 변한 토지. 자, 여기 한번 봐볼까요? 아까 여기가 토지 등록 기준점이었죠? 그럼 여기는 지금 보통 이제 논이나 밭으로 이용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주인이 있다, 없다? 여기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겠지만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이 논밭이 물 밑에 잠겨버렸어. 물 밑에 잠겨버린 거예요. 그럼 그런 토지를 뭐라 그러냐면 포락지라 그래요. 바닷가뿐만 아니고 하천이야, 하천. 강이다, 강. 강 옆에 논밭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지 어떤 무슨 지리적인 영향이 해가지고 옆에 집안이 절도 무너져 내려버렸단 말이야. 땅들이. 그래가지고 물이 넘쳐가지고 논밭이 지금 하천 밑에 잠겨버렸어요. 그럼 그런 토지도 뭐라고 부른다고요? 포락지라 불러요. 그래서 포락지는 하천이나 바닷가 주변에 있는 주인 있는 땅들이 물이 넘쳐가지고 땅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지금은 바닷물이나 강물 밑에 잠겨있는 토지를 뭐라고 부른다? 포락지라 그래요. 그래서 포락지는 물에 잠긴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에 잠겨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 빈지하고는 차이가 뭐예요? 빈지는 주인이 있다, 없다? 없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이 아니야. 그러면은 만약에 만조가 여기까지가 만조였지만 물이 여기까지도 찰 수도 있죠, 혹시나. 맞아요? 그럼 여기 잠겨버렸지, 여기도. 그럼 이 포락지다, 포락지 아니다? 포락지 아니야.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이 또는 논밭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나 논이나 밭이 물에 잠겼다 이 말이에요. 물에 잠겼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포락지를 나타내는 힌트들이 있어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겼다. 이런 말이 나온다든지, 논밭인데 집안이 절토되어 물 밑에 잠겼다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 뭐라고요? 포락지예요. 그래서 그 포락지는 한자를 보면 포자에도 물숫자가 들어가 있고요. 삼수변이. 락자에도 삼수변이 들어가 있죠. 물에 딱 잠겨 있다는 뜻이에요. 이 한자가 참 신기해, 이런 거 보면. 이 우리 만족이라는 게 있잖아. 만족. 그 족자가 무슨 족자예요? 발족자죠. 그 만족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요 정도까지만 차는 게 만족이야. 그 사람들은 이까지 차야 만족인 줄 알아. 죽습니다. 물이 여기까지 차면. 만자에다가 물숫자가 들어갈 거야. 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발 밑에. 아니, 한자를 보니까 생각이 나요. 자, 그 다음 소지 또는 원지인데요. 자, 소지, 원지 볼게요. 자, 거기 보면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미성숙적인 토지 줄치세요. 그래서 소지, 원지는 개발되기 전에 맨 처음 상태의 토지야. 그럼 우리가 택지로 개발되기 전에 주로 뭐였을까요? 산, 임야였겠죠. 논이나 밭이었겠죠. 이처럼 택지로 개발되기 전에 맨 처음 상태의 토지를 뭐라고 부른다? 소지, 원지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1단지인데요. 이 1단지는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오다가 최근에 한 번 딱 시험에 지문으로 나왔어.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이제 올라온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를 1단지라고 부릅니다. 네, 이대로 그냥 기억을 두셔야 돼요, 이거는요. 이렇게 용어의 뜻은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대로 기억을 해야 돼.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1단지라 불러요. 자, 19번. 자, 표준지와 표본지가 있어. 표준지와 표본지. 자, 표준지도 있잖아요. 선정된 토지고요. 표본지도 선정된 토지예요. 그러니까 표준지도 대표 토지고 표본지도 대표 토지야. 그런데 목적이 달라. 목적이. 자, 그럼 표준지 보세요. 지가의 공시를 위해 줄치세요. 지가의 공시를 위해. 그리고 뒤에 선정된 토지. 줄쳤어요? 자, 표본지 볼게요. 지가 변동률 앞에 지가 변동률 줄치고
그 밑에 지가 변동줄 치고요. 선정한 토지. 그러니까 표준지는 지가 공시를 위해서 선정한 대표 토지는 표준지. 지가 변동률이나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된 토지는 뭐라 그런다고요? 표본지. 목적이 달라. 지가 공시를 위해 표준지. 지가 변동을 위해 표본지. 됐어요? 네. 그래서 토지의 종류 다 했습니다. 토지의 종류 다 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 토지 종류 19개까지 했는데 이 19개의 뜻을 알아야 돼요. 네? 부지가 뭐라고요? 그렇죠. 또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 이렇게 시험에 잘 낸다고 그랬죠? 택지는요,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주상공, 맞아요. 대지, 택지와 비슷해. 후보지와 이행지 있었죠? 후보지가 뭔데요? 상호간에. 좋아. 그래. 상호간에. 택지, 농지, 상호간에.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얘는 내에서.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오케이. 좋아. 내가 원하는 말이 그런 거야. 자, 필지. 택지 있었죠? 필지가 뭐였더라? 등기, 등록, 지번. 택지, 가격, 수준, 비슷. 오케이. 뭐 맹지도 있었죠. 뭐 맹지.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하고 맞닿으면이 없는 토지입니다. 7번. 법지는 뭐더라? 법적 소유권이 있어. 법적 소유권이 있지만 활용 실익이 없어. 빈지. 반대. 법적 소유권은 없지만 활용 실익이 있다. 오케이. 순서는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겠습니다. 자, 낮이는 뭐였더라? 지상의 건축물이 없고 사법상, 그렇죠. 사법상 제한이 없다. 사법상 사용수익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부감가를 알아라 그랬죠. 건부감가는 낮이 가치하고 건부지 가치가 있을 때, 그렇지. 건부지 가치가 작단 말이야. 건부지 가치가 작아. 그래서 건부감가야. 그럼 건물이 도움이 된다, 방해가 된다. 방해가 된다. 자, 그 다음. 공지, 공한지, 휴한지, 유유. 제가 이걸 왜 하고 있을까, 지금? 팔다고 죽겠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해보라고, 여러분들이. 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쫙 적어봐야 돼. 왜? 시험에 나올 확률이 95%라고 그랬잖아. 토지의 분류에서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95%야. 90%가 넘어. 근데 이거를 대충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잘 적어봐야 돼. 적으면서 이게 뜻이 뭐더라 자꾸 해야 돼. 그럼 자꾸 적기가 귀찮으면 한번 한 장에 적어놔. 집에다 한 장 적어놔, 이거를. 토지의 분류를, 제목만 내가 좀 적어놓겠다. 딱 붙여놔라니까. 그럼 시험 지나갈 때마다 보고, 필지가 뭐였더라, 이렇게 해보라고요. 공지 뭐예요? 건축법상 제한으로 비워둔 토지, 공적 제한으로 비워둔 토지, 건축하지 못하고, 그죠? 지가상승, 투기 목적, 정상적으로 쉬고 있다, 놀고 있다,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화지 있었고, 포락지 있었고, 소지, 원지 있었잖아요. 그죠? 한계지도 있었네. 뭐 생각대로 적어보는 거야, 이렇게 한 번씩. 그럼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 토지, 포락지, 물 밑에 잠겼대. 논밭이었는데 집안이 절토돼가지고, 그죠? 개발되기 전에 처음 상태의 토지, 한계지, 택지 이용의 채원방권. 맞습니까?
표준지, 표본지, 1단지도 있었는데 1단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있는 토지였고, 그죠? 표준지는요, 지가 공시를 위해, 표본지는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이렇게 꼭 다 했잖아요. 이런 걸 한 몇 분만 해보면 딱 정리가 돼. 몇 분만 딱 해보면. 해보세요. 지금부터 해보세요. 시간 날 때마다. 왜? 왜 해보라고 그래?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라며, 내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90% 이상인데 이런 과정도 안 보고 시험장에 간다고?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됐죠? 10분만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